자, 직전에 실습했을 때 이렇게 파일 URL이 img 태그에 걸려 있었죠. 이미지 크기를 지금 320으로 줄여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 이미지의 원본 용량이 바뀌지는 않아요. 자, 얘를 이제 접속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고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 진행할게요. 네트워크 탭 열고 아이고 파일 업로드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이미지가 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용량 자체가 거의 3.5메가 짜리예요. 이미지 파일이. 요즘 스마트폰으로 사진 하나 찍어도 용량 대충 이 정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백엔드 입장에서는 업로드를 받은 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 웹페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HTML 파일 자체가 848바이트, CSS 파일이 770바이트, 그리고 이미지 파일 img 태그로 킹 걸었으니까 이 이미지 파일이 3.7MB. 자, 대충 퉁쳐서 3.5메가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이 웹사이트에 100명만 동접을 하면 하나, 둘, 350메가를 다운로드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백엔드 입장에서는. 자, 제가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언급을 했었는데, 네트워크 트래픽이란 건 서버, 즉 백엔드가 최종 사용자한테 전달한 데이터 양이에요. 이게 무제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역폭이라고 하는 게 랜선 꽂으면은 우리가 집에 인터넷 몇 메가짜리냐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이 대역폭을 뜻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인터넷이 100메가짜리다 라고 하면은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100메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조금 전에 그 웹페이지는 100명이 접속하지도 못해. 본인 집에 인터넷 그 대역폭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혹시? 응? 집에 인터넷 몇 메가짜리 꽂았다고 얘기하잖아. 그것도 모르고 써? 근데 그거 팔로 나눠지지 않나요? 뭐 메가 단위로 얘기하는데 팔로 뭐하러 나눠? 집에 인터넷 쓰는 게 어느 정도짜리인지 모르고 쓰는 거야? 그냥 돈 내는 거야? 요즘 일반 가정은 기가 단위로 들어와요. 자, 일단은 아까 그 350 메가라고 가정하고요. 1기가가 1024니까 1기가가 1024 그 메가바이트니까 보통 0.1기가라고 하면은 대충 한 100기가 정도 100메가 정도 되겠죠? 대충 어림 잡았을 때. 요즘 서버 구성할 때 AWS 유행처럼 되게 많이 써요.
특히 멋모르는 스타트업들이 AWS 되게 좋아해요. 가정집에서 쓰는 거야 그냥 정액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인터넷 되게 좋은 거야 여러분. 상용 서비스 운영할 때는 그 전송량에 따라 과금돼요. 네트워크에서 바깥에서 일로 들어오는 거를 인바운드라고 하고요. 밖으로 나가는 거를 아웃바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하면은 이 백엔드 서버는 우리한테 아까 그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 시켜줘야 되니까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해당하는 거죠. 자, AWS 비용입니다. 아웃바운드 인터넷 대충 0.108 기가당 달러예요. 그러니까 1기가당 0.1달러 정도 된다는 얘기네. 무료가 아니란 소리야. 그러니까 아까 350메가짜리 그럼 한 300명 정도 접속하면은 0.1달러 정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300명이 아니라 한 명이 새로 고치면 300번 해도 비용 똑같아요. 그러니까 웹페이지 사용하면서 링크 클릭하면서 페이지 이동하는 것 자체가 다 네트워크 사용량의 과금이 된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유효성 검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돈 내야 되니까. 그래서 멋모르는 애들이 AWS 처음에 썼다가 카드비 막 $1000 넘게 결제했어요 하는 애들 진짜 많이 봤어요. 초반에. 남들이 좋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지 카드 걸고 우르르 쓰는 거야 진짜. 무료가 아니에요. 인터넷비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한 페이지 만드는데 이딴 식으로 페이지 용량이 메가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개발자 후려쳐야 돼. 개발 되게 못하는 거야 진짜. 원본 이미지를 그냥 그대로 건 거죠. 원본 이미지를. 그러면 요 주소를 봅시다. 지금 이게 원본이에요. 요랬던 이미지를 강제로 축소시키면서 축소판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용량은 확 줄었습니다. 92KB를.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미지를 업로드할 때 사용자한테 이거 이미지 사이즈 강제로 축소시켜서 올리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백엔드가 파일을 받은 다음에 축소판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성되는 거를 썸네일 이미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 요거는 그래서 가로 640에 세로 640 픽셀짜리로 이미지를 재구성한 거예요. 물론 원본은 보관을 해도 되고 삭제를 해도 돼요. 이렇게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서비스가 인스타그램이에요. 인스타는 절대 여러분 원본 사진을 보관을 안 해요. 복사된 버전을 만들죠. 안 그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 썸네일 생성을 해주는 자바 라이브러리 중에 가장 유명한 애가 썸네일 레이터라고 하는 애예요. 확실히 써봐도 얘가 제일 쉬워요. net.qbud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있는 거고요. 얘를 타고 들어가서 이제 작년에 최신 버전 나왔더라고요. 0.4.20 요 버전에 대한
참조 설정을 넣어줍니다. 이렇게요. 예전에는 이미지를 이제 넣을 때 내가 웹페이지에 표현해주고 싶은 사이즈별로 해상도를 다 따로, 그 썸네일을 다 따로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인스타도 해상도별로 이미지 다 따로 만들더니만 지금은 안 그러네. 어디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페이지 아무거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이미지 하나를 찍었어요. 그럼 여기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미지가 보이는데,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이미지 코드를 보면 img 태그에 제가 설명 안 한 속성이 있어요. 자, img 태그 하나가 엄청 길죠? 자, 일단은 ALT 속성은 뭐 저거라고 치고요. 그 시각장애인용이라고 치고, 얘네들 CSS 클래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기가 차죠. 클래스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기가 차죠. 클래스 이름을 어떻게 저딴 식으로 짰을까? 리액트로 작업하면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클래스 이름을 프로그램이 지가 랜덤으로 생성해버려요. 괜찮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클래스 이름 직접적으로 쓸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src 속성을 보면 이게 그림 원본이에요. 그림 원본인데 사실 여기서 요 이미지 파일의 경로 값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src set이라는 속성, 이게 중요해. 자, 중간에 좀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src set 해놓고 이미지 경로가 왜 이렇게 긴지는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까지가 이미지 파일 경로예요. 한 칸 띄고 150W, 가로 크기 150픽셀인 경우. 그 다음에 쭉 여기까지 두 번째 이미지 있고 가로 넓이 240W인 경우, 쭉 들어가고 가로 크기 320W인 경우, 쭉 드래그하고 가로 크기 480W인 경우, 쭉 드래그하고 가로 크기 640W인 경우. 이게 스마트폰 가로 해상도에 따라서 웹브라우저가 이 경로 중에 이미지를 지가 선택적으로 보여줘요. 지금 얘네는 너무 과하게 작게 잡은 느낌이 있긴 해요. 150W라고 하면은 저것까지 고려한 거야.
그 워치까지. 워치도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은 워치에도 나오는 거 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가로 해상도를 다 고려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런 것까지 들어가요. 디바이스 가로 해상도를 다 맞춰야 되는 거지.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어떤 종류로 쓰건 사진이 항상 가로에 꽉 차죠. 가로폭에 사진이 항상 꽉 차요. 인스타 하시는 분들 보면. 근데 스마트폰 종류별로 실제 가로 해상도는 달라요.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지금 요만한 노트북이 일반적인 윈도우 노트북이랑 맥북이 있다. 그럼 윈도우 노트북은 가로 해상도가 1280 정도 돼요. 얘는 가로 해상도 3000이 넘어. 맥은. 얘가 그래서 비싸. LCD 값이 거의 반이에요. 왜냐면 해상도가 큰 거를 비율을 똑같이 보여주려면은 해상도가 커지면 당연히 사진이 커지잖아. 그거를 저만한 LCD에다가 보여주려면 강제로 압축을 해야 되죠. 그럼 선명도가 올라가고. 그래서 비싼 거야, 얘는. 그래서 그런 종류의 디바이스를 모두 커버하기 위해서 썸네일 이미지 이렇게 다 따로 만든다고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그냥 640 사이즈 그냥 하나만 만들어요. 왜냐면 일단 내가 만든 웹사이트를 워치에서 볼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로 640 이하 단말기면은 우리나라에선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로 640이 어느 시절 단말기냐면 갤럭시 S3예요. 모바일 개발을 전문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 디바이스 해상도를 다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반복 작업이 되게 많아져요. CSS 반응형에 만들었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해상도별로 따로 만드는 거. 이미지 파일도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이콘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콘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은 이거 빼도 박도 못하고 포토샵으로 따로 그려야 돼. 엄청 귀찮은 거죠. 반복 노가다 작업인데 크기에 따라서 이미지만 다 따로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이제 아이콘 작업할 때 해상도를 고려해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따로 제작해라 라고 뭐 나와 있는 스타일 가이드인 거예요. KRDS가 뭐 하는 사이트야?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이래. 근데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가 미리 그릴 수 있는 리소스는 노가다이긴 하지만 이렇게 여러 번 그릴 수 있다고 쳐도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사진까지 어떻게 대응을 못 하잖아요. 사용자한테 해상도별로 이 사진 다 따로 찍어서 올리세요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엔드가 그걸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라이브러리 세팅을 하고 나면은 이제 application.properties에 시스템에서 생성할 썸네일 이미지의 사이즈를 환경 설정 변수에 담았습니다. 640에 480으로 해놨네요. 640에 640 뭐 이런 식으로 이 해상도를 기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사용자가 업로드한 이미지가 이 사이즈의 썸네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요거는 스크린샷 드린 거에 없어요. 코드가 짧아갖고 그냥 톡방에 올렸어요. 크롭 프로라는 거는 자, 지금 요 이미지는 딱 봐도 가로가 더 길죠. 근데 이거를 가로 640 세로 640으로 줄이면 정사각형으로 주는 거니까 이미지 비율이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정사각형에 맞춰서 줄인다면 어떻게 봐야 돼? 얘는 그게 안 된다. 이거를 정사각형 크기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는 비율을 계속 맞춰서 줄여주니까 위에가 남잖아요. 여기서 요 이미지가 위에까지 꽉 차게 리사이즈 된다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 때 크롭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단 작은 면을 요 사이즈에 맞춰요. 여기를 640에 맞춰. 그럼 위에는 분명히 64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그러면 640 정도를 선택하고 나머지 이미지를 잘라버리는 거야. 이걸 크롭이라 그래요. 근데 진수는 맨날 자니? 맨날 자니? 너 안 잔 거 같아? 눈만 감고 있었어? 걔 눈 뜬 거야? 미안해, 내가 오해했다. 자, 그럼 이제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거예요. 아까 했었던 헬퍼 업로드 컨트롤러. 지금 여기까지 구현되어 있고 바로 리턴을 했죠, 아이템을. 그 모델에다가 세팅해서 넘겼죠. 여기에 추가 코드입니다. 자, 아직은 환경 설정 변수를 안 쓸 거라서 여기에 사이즈랑 크롭 여부 변수를 지정을 했어요. 추후에 이걸 환경 설정 값으로 가져올 거예요. 아무 파일이나 무턱대고 썸네일 만들면 안 돼요. MS 워드나 파워포인트 올렸는데 썸네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템에 들어있는 컨텐츠 종류 이미지 슬래시 뭐 png 이미지 슬래시 jpg 이런 식으로 이미지 종류 문자열에 이미지라는 값이 있을 때만 인덱스 오브는 문자열을 찾으면 0 이상의 값이 리턴되고 못 찾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큰지를 확인하면 문자열 검색해서 쓴다라고 자바 수업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일단 썸네일 생성 정보를 로그로 하나 기록을 했고요. 다시 이미지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랑 아이템에 들어있는 파일 경로. 왜냐면 아까 빈지에 담을 때 그 환경 설정에 있는 문자열 값 지워버렸거든. 그러니까 다시 전체 경로를 만들려면은 전체 경로를 확인하려면 환경 설정에 있는 경로를 앞에 붙여줘야 돼.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업로드된 파일 경로, 원본 파일의 전체 경로, 이거를 이제 가져온 다음에 이 전체 경로에서 get parent, 폴더까지의 위치만 따로 분리하고요. get name, 파일 이름만 분리해요. 그러니까 C 드라이브 밑에, 업로드 밑에, 뭐
2024 1105 a.png다 라고 하면 환경 설정 값에는 여기까지 들어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빈즈에 담겨 있을 거야. 프로그램이 생성한 값만. 요 두 개를 병합, 환경 설정이랑 빈즈에 있는 값을 병합해서 원본 파일 경로를 만들어요. 자, 이걸 가지고 get parent라고 하면은 여기 폴더까지 경로를 가져와요. get name이라고 하면은 뒤에 파일 이름만 가져와요. 파일 이름에서 마지막 점의 위치를 취득합니다. 여기가 P죠. 그러면 서브 스트링 0번째 위치부터 P 위치까지 파일 이름을 잘라요. 얘가 네임이 되는 거지. ext P 플러스 1 P 다음 글자, 왜냐면 P가 점이니까 그 다음부터 끝까지 잘라요. 그럼 얘가 확장자죠.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 경로의 성분을 다 분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파일 업로드 처리는요 문자열 핸들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스트링 클래스 할 때 이 관련된 메서드를 타다타다 정리를 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생성하고 싶은 파일의 이름을 만들어줍니다. 자, name, 파일 이름만 분리한 거죠. a, 언더바, width, 아까 640, 곱하기 하나 붙이고, height 640, 또 점 붙이고, 분리한 확장자, png였죠. 이런 파일의 이름을 만들 거예요. 자, 이 파일을 업로드 폴더 안에 썸브 네임 이름 지정해서 경로 지정해 주고요. 절대 경로를 생성해요. 자, 요 경로로 이제 파일을 만들 겁니다. 경로만 만들어주면은 썸네일 생성하는 거는 의외로 쉬워요. 자, 파일이 이미 썸네일이 만들어져 있는데 또 만들면 안 되니까 파일이 없으면 썸네일스 오브 하면서 원본 파일을 로딩 시켜요. 만약에 크롭 여부가 결정이 됐다면 이 빌더 객체한테 세팅을 해주는 거야. 빌더.크롭 하면서 포지션 센터 가운데 중심으로 이미지 잘라라. 이미지 크기는 축소하고 싶은 크기. 자, use exif orientation.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찍죠. 근데 원래 스마트폰 카메라의 각도는 이게 0도예요. 여기가 0도야.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기면 사진이 다 옆으로 누워있을 거예요. 세로로 보이는 거는 프로그램이 강제로 회전시켜서 보이는 거지 저장은 다 옆으로 누워서 저장돼요. 이렇게 찍으면은 옆으로 다 사진 누워있어요. 다. 썸네일 생성 과정에서 옆으로 누워있는 사진을 똑바로 돌립니다. 그리고 확장명 지정하고 builder.to 파일 경로 전달해 주면은 원본 파일에 이 옵션을 적용해서 save 파일의 경로로 파일을 생성해 줘요. 자, 그럼 파일 경로 받았으니까 이 파일 경로한테 업로드 경로를 다시 잘라내고 DB에 저장할 경로값만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경로값에 URL 붙여서 웹에 노출시킬 URL 만들어내고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경로 문자열을 하나 만든 다음에 이 코드들 따라가면서 문자열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바꿔가면서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저처럼 파일 경로 하나 임의로 하나 적어놓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어떤 변수에 담기고 문자열이 어떻게 치환되는지 이거 눈으로 백날 봐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게 귀찮으면은 그냥 통째로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아이템에서
빈즈에다가 이제 정보 추가해서 통째로 전달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빈즈에 썸네일 URL과 썸네일 패스라는 세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모델에다가 어떻게 해줘야겠어? 변수 추가해줘야죠. 그럼 이제 업로드 OK에서는 파일 URL이 아니라 썸네일 URL을 노출하게끔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사진을 업로드하면 아까는 전송 용량이 3메가가 넘었었어요. 3.5메가 정도 됐었는데 이제 썸네일을 생성하면은 640에 640이라는 사이즈가 나오고 파일 용량이 92KB. 그러니까 다 합쳐봐야 고작 110KB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용량이 거의 아까는 3.5메가였는데 이게 100KB로 줄었다면 거의 용량이 100분의 1로 준 거예요. 300분의 1 정도 되겠다. 대충. 자, 여기까지가 스텝 4예요. 그러면 이제 파일 래퍼에 create thumbnail이라는 메서드를 추가합니다. 이걸 추가하기 위해서 아까 환경 설정 파일에 저장해 놓은 썸네일 크기 그리고 크롭 여부 이거를 변수를 가져오고요. 자, 메서드에서 원본 파일 경로, 축소할 가로 세로 크기 그리고 크롭 여부까지만 잡아주고 아까 그 컨트롤러에서 잘 동작한다라는 게 확인되면은 아까 컨트롤러에서 만든 이 썸네일 코드 요 if문에서 지금 확인한 거 있죠? 요 코드는 그러니까 썸네일 작동이 잘 하는지를 가늠하기 위한 테스트 코드예요. 그럼 이제 헬퍼에다 메서드 만들고 한 블럭씩 갖다 넣어요. 2번도 그냥 그대로 갖다 넣었어요. 왜냐면 이거 만들려고 요 변수들 파라미터로 이렇게 잡아 놓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블록 갖다 놓고 그대로 다 옮기세요. 어디만 손보시면 되냐면은 컨트롤러에서는 업로드가 끝난 다음에 빈즈에 업로드된 파일 경로가 담겨오잖아요. 그래서 그 빈즈를 통해서 원본 파일의 경로를 추출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원본 이미지의 경로를 파라미터로 받을 거야. 헬퍼에서는. 그래서 원본 파일의 경로 지정하는 부분만 파라미터를 활용하게끔 여기에서 있는 변수를 파라미터로 받게끔 했으니까 이 부분만 체킹을 하시면 나머지 코드는 그대로 살리셔도 돼요. 나머지 코드는 그냥 그대로 쭉 살리시면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리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썸네일 패스를 만들어요. 그러면 컨트롤러에서는 웹에 표시할 URL까지 만들어서 빈즈에 담았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고 그냥 생성된 경로 리턴해주면 돼요. 자, 잘 비교하면서 헬퍼로 놓으시면 근데 이미지 업로드할 때마다 이 메서드를 따로 호출하려면 좀 귀찮아요. 그래서 얘를 만들어 놓고 아까 만든 업로드 헬퍼 있죠?
거기에다가 8번째 과정을 추가합니다. 로그 기록하고요. 빈지에다 담고 여기에 있는 컨텐츠 종류가 이미지면 헬퍼에 만들어 놓은 썸네일 생성을 호출하는 거예요. 파일 경로, 환경 설정 정보에 있는 사이즈. 그럼 여기서 썸네일 이미지를 생성하고 경로를 리턴하겠죠. 그 경로를 다시 정리해갖고 썸네일 패스와 URL로 만들어서 빈지에 담으면 컨트롤러로 리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은 이미지 업로드했을 때 중복 파일 이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날짜별로 폴더 만들고 썸네일 이미지 생성까지 됩니다. 보통 이게 이미지 파일 하나 업로드할 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처리고요. 이게 이제 멀티 업로드로 들어가면은 이걸 반복으로 누르면서 타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아마 스텝 5일 거고요. 마지막 스텝 6이에요. 자, 일단 뷰를 하나 만들었어요. 뷰는 별거 없죠. 자, 멀티 밑에 업로드.html입니다. CSS는 예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예제에서 했었던 거 그대로 썼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미리 보기를 표시할 컨테이너라고 들어갔는데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좀 들어있는데 결과 보면 아 저거 예전에 했던 거구나 라고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어제 업로드한 게 없구나. 자, 이미지를 2개를 지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 저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예제했던 거 그냥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바스크립트 코드는요 예전에 자바스크립트 실습했던 거 가져오시면 돼요. 중복 설명을 안 할게요. 핵심은 이거예요. 인풋 타입 파일에 멀티플 속성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개의 파일이 들어가겠죠. 그럼 컨트롤러는 포토라는 이름으로 여러 개가 동시에 들어와. 그러면 컨트롤러는 배열로 받습니다. 자, 컨트롤러에서 배열로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케이스가 있어요. 체크박스.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링 배열로 받아야 돼요. 자, 파일 헬퍼.save 멀티파일한테 포토를 통째로 넣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이 save 멀티파일이란 메서드는 멀티파트 파일이라는 단일 객체를 파라미터로 받지 배열을 받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실습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오버로드 한 거지. 세이브 멀티파트 파일 하나를 이제 재정의를 했어요. 배열로 들어왔는데 배열의 길이가 1보다 작다. 그럼 당연히 올라온 게 없는 거니까 업로드 실패. 자, 업로드를 하나 하면 이 업로드 아이템이라는 빈지 객체 정보를 생성해주고 있어요. 다중 업로드니까 리스트에다 담으면 돼요. 자, 이 배열의 길이만큼 반복 돌면서 i번째를 아까 만든 save 멀티파트 파일한테 던져요. 그럼 얘가 하나에 대해서 업로드하고 업로드 아이템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리스트에 담아요.
이미지를 4개를 업로드했어. 성공하다가 세 번째 거 업로드 처리 실패했어. 보통 우리는 이렇게 반복 돌면 중간에 에러 나면은 그냥 멈춰버리거든요. 그럼 사용자가 이미지를 한 70개를 업로드를 했는데 중간에 한 35번째가 에러 난 거야. 그럼 나머지 뒤에 거 다 버릴 거예요? 여기서는 에러 나도 멈추면 안 돼요.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트라이 캐치 걸고요. 포문 안에서 트라이 캐치 걸고요. 에러 나면은 캐치로 그냥 로그만 찍고 바로 계속 반복을 진행해요. 이렇게 했을 때 최종적으로 이 리스트의 사이즈가 0이면은 업로드된 게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건 실패로 간주하지만 하나라도 제대로 업로드 됐으면 그건 전체 실패는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 얘가 멀티 업로드 처리해서 쭉 저장해주고요. 업로드된 리스트를 모델한테 뿌릴 겁니다. 그럼 모델한테 이제 이미 업로드 리스트가 들어갔으니까 그걸 뷰한테 전달하면 되죠. 마지막이에요. 이미지 리스트라고 div 태그 만들고 업로드 리스트로 th의 each 반복도입니다. 그러면 이미지 5개 업로드하면 5개만큼 반복되겠죠? 5개씩 돌면서 A 태그에다 링크 걸고 img 태그에 썸네일 걸고요. A 태그에는 원본 파일의 경로가 걸렸고 img 태그에는 썸네일 이미지 경로가 걸린 거예요. 보통 이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이미지 정보 표시하고요. CSS 이미지 리스트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고요. 줄바꿈 허용하고 밑에 들어가는 아이템 이미지 요 div 태그 다니죠? 자, 개당 25% 그러면 한 줄에 4개씩인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div 오버플로우 히든 img 태그에 오브젝트 픽 커버 그리고 트랜지션 사이즈 잡아주고 요 div 태그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img 아이템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죠. 이 div 단위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회색으로 바꾸고 그 안에 있는 이미지 트랜스폼 1.1배. 그럼 마우스 올리면 이미지가 커질 거예요. 근데 이미 이미지에 트랜지션 걸었으니까 스르륵 하면서 커지겠죠. 마지막 데이터 fs 라이트 박스 갤러리. 그럼 모든 A 태그가 똑같은 값을 가질 거고 마지막으로 fs 라이트 박스 플러그인 걸어놨습니다. 이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제. 자, 최종 예제예요. 네, 이미지가 좀 많아야 되는데. 자, 이미지를 좀 많이 좀 다운받을게요. 자, 대충 이제 이미지를 좀 한 10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눌러서
업로드된 이미지를 쭉 선택을 하고요. 맞죠? 그럼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이 10개에 대해서 스프링이 이제 겁나 열심히 로고 찍어가면서 썸네일 이미지 만들 거예요. 로컬에서 테스트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원격에다 업로드 하는 거니까요. 네, 업로드하고 얘가 지금 뒤에서 열심히 썸네일 생성하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FS 라이트 박스 걸었으니까 원본 이미지에 대해서 이제 라이트 박스가 작동을 하겠죠. 이렇게. 자, 요 예제의 주제는 썸네일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보기 이미지 같은 거 이미지 확대 보기 같은 거 할 때 목록에는 썸네일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원본을 걸면 안 돼, 절대. 자, 이 목록에 나오는 이미지를 새 탭에서 열게 하면은 요만한 축소판 이미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원본 이미지는 반드시 클릭해야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도 보면은 목록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이렇게 썸네일로 만든 거고, 여기는 원본 이미지 그냥 썼을 것 같다. 신발이라서. 여기는 뭐 이미지가 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원본 이미지 썼네요. 네이버 메인에 들어가는 이런 이미지들 보면은, 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미지 크기 자체가 357에서 378이에요. 되게 작은 거죠. 이미지 크기 자체가 요만한 거야. 어떤 상품이야? 보이질 않네. 근데 실제로 이제 얘네 사이트 들어가면은 얘네 사이트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이미지 크기 자체가 이거보단 크잖아. 그쵸? 그래서 업로드 하면은 구현이 됐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이제 쇼핑몰로 제한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쇼핑몰에서 쓰는 DB 핸들링 기술이 가장 범용적인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쇼핑몰은 리뷰 기능을 딱히 리뷰 기능에 목매달지 않는 이상 업로드가 없어요. 그냥 DB 관리에만 집중하면 돼요. 상품 이미지 같은 거는 관리자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폴더에다 박아놓으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요 기능 자체가, 지금 요 예제 자체가 실무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학교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취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무 기준으로 했을 때 무리한 요구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일반적인 서비스에 이런 건 기본으로 탑재가 되는 거니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기는 기본을 다루는데 특별한 기술을 다루는 곳이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지금 인풋 타입 파일로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요 실습 결과를 만약에 노트북 쓰셔서 같이 와이파이 같은 거 연결되시면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하시면요. 인풋 타입 파일을 건드렸을 때 갤러리에서 사진을 찾아보게 하거나 아니면 카메라가 작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멀티플이 들어있는 경우는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연사를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멀티플이 들어있는 건 무조건 갤러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사진도 업로드 가능하고 여기서 멀티플을 끄면은 직접 사진 찍은 걸 바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핸드폰에서 사진 올리는 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웹에서 업로드하는 거랑 똑같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요거까지 하시면 되고요. 1교시 실습 시간이 좀 길어서 중간에 실습 시간 한 번 더 넣으면은 준비한 거 다 못할 것 같아서 좀 무리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오늘 내용은 요거까지고 내일은 이제 스케줄러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아마 시간이 조금 허락되면은 DB 세션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B 세션까지 하면 스프링은 완전히 종결입니다. 그럼 아마 리액트 이제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